네? 오산이에요. 오판입니다. 결국 두고 보세요.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이 돼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다니까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최상병 특검법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재표결에 붙여졌지만은 111명이 반대를 함으로써 제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이걸 정하면서 물론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몇 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가 찬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부결이 된 겁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민심을 저버리고 대통령 편에 선 겁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좀 밝혀보자. 그리고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밝혀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밝히기 싫다고 그걸 반대한 111명의 의원들 이 사람들은 아마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젊은 최해병의 죽음을 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또 재발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진 제1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추진을 하기로 했으니까 곧바로 시작이 되겠죠. 내일부터 곧바로 제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첫 번째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국민의힘이 연 겁니다. 그러니까 111명이 반대를 했다. 이 말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라는 말로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찬성이 됐고 최해병 특검이 통과가 됐다면 정상적인 나라, 바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나라가 되는 게 싫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서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개판이니까 윤석열을 좀 제발 탄핵해 주세요 라고 국민에게 거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모한 정당이냐면 이거 하나 막겠다고 법사위를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본회의 가는 것을 막겠다고 그러면서 구하라법과 같은 민생경제법안이 모두 다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에서. 다른 법이 다 필요가 없다. 민생법안이고 경제법안이고 개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오직 최해병 특검법만 막으면 된다. 최해병 특검법을 막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것이죠. 얼마나 윤석열이 이게 무서웠으면 본인이 다 관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낙천자들까지 22대 낙천자들 모아다가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한 거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쫄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가 막 낙천시키고 그리고 또 낙선돼 버린 의원들까지 불러다가 사정한 거 아니에요? 죽기 싫은 거니까. 물론 마지막 발악은 인간이라면 마지막 발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해야죠. 아니 쥐새끼도 고양이한테 물려 죽을 상황이 오면 걔 발악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이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또 혹은 뒷면으로는 이런 무도한 윤석열을 우리가 막기는 합니다만 방탄을 하긴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탄핵을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하도 화가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간인데 인간들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할 수 있나? 그 말은 혹시 윤석열이 빨리 좀 탄핵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놓을게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지금 특검법을 여기서 무산시켰다고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안도를 한 것은 지금 완전히 무모한 거예요. 네? 오산이에요. 오판입니다. 결국 두고 보세요.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이 돼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쫓겨나요. 이 나라 국민이 바보입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아, 너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대로 그냥 간다고요? 응? 정부 여당이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끝나겠습니까? 총선 민심이 뭐였어요? 이런 것들 제대로 밝혀보라고 야당한테 표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건방지고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라 라는 뜻으로 야당에게 그 많은 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러면 야당도 일을 똑바로 해야 되겠죠. 거부권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남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남발을 하고 남발을 하면 국민의힘은 꼭두가시처럼 거기에 놀아나고 지옥 가는 게 별겁니까? 국민의 뜻에 거슬리면 정치인이 국민의 뜻에 유권자의 뜻에 거슬리면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국정을 사유한 대가 반드시 치를 겁니다. 거부권 행사 막 하고 이러는 거요. 자기 자신한테 억제오는 수사 막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 나와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를 보니까 이종섭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엄청 많이 했구만요. 예? 세 차례나 직접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 걸쳐서 이종섭한테 윤석열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종섭은 국회에 나와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위증이죠. 근데 이때가 이종섭이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을 때라고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데 응? 지금 외국에 출장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3번씩이나 전화를 합니까? 그리고 그 전화가 윤석열이가 검사 때 쓰던 개인 전화랍니다. 그 개인 전화를 가지고 이종섭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러던 사이에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이 되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이 되고 또 그 후에도 엿새 뒤에 8월 8일 날 이때도 이 전 장관에게 이종섭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최상병 사건 재검토를 결정을 했고 같은 달 24일 그러니까 8월 24일에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서 경찰에 최종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정황으로 보면 윤석열이 이종섭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조종했다.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게 됩니다. 그 후로도 그러니까 3번 통화한 그 후로도 통화가 이루어지죠.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이종섭한테 그때도 전화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율됐다. 조작이 조율됐다. 그 이날이 바로 8월 31일 이날 아니 7월 31일 이날이 뭐 VIP가 경로했다. 뭐 이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사건 처리 국면마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날 대통령이 이종섭과 통화를 하고 나면 조치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그런 조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연루됐다. 이것들이 이제 사실상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공수처에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가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수사, 검사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자기가 편한 사람. 그리고 비리투성이로 앉혀놨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보훈을 해야지. 보훈. 대통령한테 보훈하겠죠. 뭐 수사하겠어요? 대통령 빼고 장관 빼고 또 밑에 몇 명만 기소하고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부탁하겠죠.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최혜병 특검 거부했다고 지금 국민의힘 뭐 오늘 아주 행복하겠죠. 룰루랄라. 야 민주당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야 우리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또 우리가 재표결 들어오면 또 우리가 이기고 22대 들어가봤자 또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또 거기서 부결될 것이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영원히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최혜병 특검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가는 열차가 출발하는 길이 된다. 키가 된다 하는 것은 알아야 돼. 이 미련한 것들아.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111명 예끼 사람들아. 자식도 없냐 니들은. 응? 그 어린 이제 20살짜리 얘기가 군대 가갖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왜 죽었는지 그리고 이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또 수사 외압이 들어와. 그러니까 외압을 누가 행사했는지 왜 행사했는지 이거 좀 밝혀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워? 응? 쪽팔리지도 않냐?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앉아있으면 행복하냐고 말이야. 너 자식 앞에 네 자식 앞에다 앉혀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부끄럽지 않아? 당신들 자식도 20대 30대일 거 아니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냐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이제 폭발했죠. 최혜병 특검 22대 국회에서 보완해서 재빨리 재추진한다. 이 윤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사건 조작은 반드시 밝혀지고 민주당이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례를 받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훈련병을 죽도록 훈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다 거부하겠다. 모두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회의냐? 만장일치?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권한남용이고 헌법 위반이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위반이야. 이 말은 야 너 탄핵이야. 나는 탄핵으로 갈 거야. 너 반드시 내가 탄핵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습니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따라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채까지 우겨넣은 24kg이나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명백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군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수단화하고 오히려 군인들을 희생을 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장병들이 군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최혜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합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거부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거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행위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다 이러면서 총선에 이어 심판의 시간이 당신들을 기다릴 것이다.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의 힘으로 대통령의 힘 하려고 뺏지 달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를 꽉 깨무시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있어서 체벌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엄청 두들겨 팼다고요. 나도 맞았어. 많이 맞았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 뺨을 때리려고 할 때, 야, 이 꽉 깨물어. 안 그러면 이빨 빠진다. 그러면서 이 딱 깨물면 뺨을 탁 때립니다. 예. 아, 나 때린 선생님도 많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렸겠지. 몇 번 맞은 적 있어요. 이제 조국 대표가 드디어 윤석열의 뺨을 두들겨 팰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뺨을 갈기어버릴 모양이에요. 이 꽉 깨무시라. 그 말은 이 깨물어 이 새끼야. 내가 내 뺨을 때리겠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요 모양 요꼴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최혜병 특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1번이야. 윤석열 탄핵 요건의 1번이다. 그러면 민주당도 이 꽉 깨물고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탄핵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